안녕하세요. 다폴더 사나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신 덕에 당첨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달도 큰 거 터트려 보자고요. 홈팀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3-2-1이며 K는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한 핵심 자원이며 올리세는 이선에서 공간 창출과 드리블 돌파에 능하며 코망은 빠른 템포 전환과 크로스 완성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김민재는 부상으로 제외되지만 전체적인 스쿼드의 질과 라인 간 전술적 이해도는 여전히 최상위 수준이며 바이에른 뮌헨은 측면과 중앙을 병행하는 볼 점유형 전술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간결한 빌드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고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능숙한 팀이다. 원정팀 오클랜드 시티 포메이션은 4-4-2이며 라고스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는 자원이지만 볼 배급 면에서는 제약이 있고 마니컴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은 안정적이나 공격 전개 시 패스 정확도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리가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피지컬보다는 조직적 수비에 의존하는 전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 블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할 경우 볼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압박도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바이에른 뮌헨은 경험, 조직력, 결정력 모두에서 오클랜드 시티를 압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김민재의 공백은 존재하지만 라인 밸런스 유지와 공격 퍼포먼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오클랜드 시티는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는 형태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고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2-1이며 두에는 전방에서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자원이며 크바라트 스켈리아는 드리블과 탈압박에 능하나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력은 기복이 있고 비티냐는 중원에서 압박 분산과 전개 조율 역할을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에서는 볼 소유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바르콜라는 무릎 부상, 덴벨레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두 자원의 이탈은 공격 옵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술적으로는 높은 점유율과 측면 활용을 중심으로 하되 전방에서 결정력 있는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템포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 원정팀 AT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그리즈만은 전방과 이선 모두에서 활약 가능한 전천후 자원으로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 모두 탁월하며 사무엘 리누는 측면에서의 빠른 드리블 돌파와 역습 전개에 강점을 지니며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회피에 능하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체제 아래 AT 마드리드는 특유의 수비 조직력과 트랜지션 속도에 기반한 철저한 실리 축구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낮은 점유율 속에서도 적은 기회로 효과적인 마무리를 완성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특히 상대가 점유율 중심의 플레이를 할 경우 수비 블록을 내린 후 빠른 전방 침투와 측면 역습으로 경기를 전환하는 방식이 자주 성공하고 있다. 파리는 주축 자원 이탈로 공격 전개 옵션이 제한되며 전체적인 템포 조율도 흔들리는 모습이며 AT 마드리드는 실리 전술에 기반한 수비 안정성과 빠른 전방 전환을 중심으로 강팀 공략에 최적화된 팀이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AT 마드리드의 조직력 중심 전개가 더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홈팀 미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게망은 최전방에서 연계와 움직임은 준수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설리번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상대 밀집 수비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며 버울턴은 이선에서의 수비 압박과 전방 볼 탈취에 적극적인 자원이지만 공격 전개 흐름을 확 바꿔낼 핵심 전환 자원은 아닌 상황이며 미국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어매치 연패 속에서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상대가 파이브백을 구축할 경우 박스 근처에서 볼 순환만 반복되는 정체된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정팀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메이션은 5-4-1이며 가르시아는 빠른 역습 전환의 중심이 되는 자원이지만 단독 득점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며 파우더는 좌측 수비에서 안정적인 커버를 제공하며 몰리노는 수비적인 기여가 많은 중원 자원으로 활동 반경이 넓고 전체적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파이브백 기반의 수비 조직을 정비하고 라인 간격 유지를 철저히 하며 실점 억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고, 공격 시에는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위주로 득점 기회를 노리며 수비 시에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실점 확률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공격 흐름에서 단조로운 전개와 이선 침투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전체적인 공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줄어들며 박스 근처에서 서로의 움직임만 차단하는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수비적 흐름과 답답한 전개가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무득점 혹은 저득점의 무승부가 성립될 수 있는 경기다. 홈팀 팔메이라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우리시우는 전방에서 민첩한 침투와 위치 선정이 뛰어난 자원이며, 플라코 로페즈는 공격 전개 속에서 연계보다는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하파엘 베이가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슈팅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고, 팔메이라스는 점유율보다는 간결한 전환과 속도 중심의 공격 전개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나 수비 라인, 특히 센터백 조합의 평균 신장이 상대 장신 공격수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공중볼 대처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 중앙 수비 블록이 눌릴 경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타점 높은 제공권 싸움에 고전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원정팀 FC 포르투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무 오모로디오는 제공권 장악력과 포스트 플레이에 특화된 전방 자원이며, 페페는 이선에서의 공간 침투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비에이라는 중원에서의 전개 능력과 볼 배급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끈다. 포르투는 전형적인 유럽식 템포 조절과 제공권 중심 전술을 함께 구사하는 팀으로, 특히 장신 공격수를 활용한 롱볼 전개와 세트피스 전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센터백 3명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전방 롱볼 전환이 공격의 핵심 루트로 활용된다. 팔메이라스처럼 수비 라인이 비교적 작고 공간을 허용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중볼 우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팔메이라스는 기본적인 템포 전개는 유지되지만 제공권에서의 밀리는 전개 구조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포르투는 세트피스와 롱볼을 중심으로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공격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매치는 공중볼 대결의 결과가 전체 스코어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다. 홈팀 IT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에로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압박 전개의 기여도가 높고, 디드스는 측면에서 빠른 오버래핑과 볼 배급 능력이 안정적이며 중원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전개에 적합하며, 칸타베는 미드필드에서 활동량이 많은 박스2박스 자원으로 수비 커버와 전방 압박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IT는 전력상 약체로 평가받지만 활동량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수비 조직을 구성하며 전체 라인을 내려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을 자주 활용한다. 원정팀 사우디아라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 아부드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보다는 패스를 통한 안정적인 전개에 집중하는 유형이며, 알 브라이카는 결정력은 갖추고 있으나 최근 실전 감각 부족으로 슈팅 타이밍에서 망설이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고, 알 다우사리는 경험 많은 자원이지만 경기 체력 및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며 유럽급 압박 환경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며, 사우디는 자국 리그 기반의 선수들이 주를 이루지만 리그 내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아 자국 선수들의 실전 출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선수단 전반의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으며 템포가 느리고 리듬감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IT는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수비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실전 감각 저하와 낮은 경기 리듬으로 인해 위협적인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공격 전환도 느리고 전방 파괴력도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루즈한 전개와 패턴 반복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경기다. 홈팀 보타포구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고르 제주스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에 능한 자원이며, 곤잘로 마스트리아니는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을 지닌다. 말론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압박 분산과 전개 연결에 기여하지만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는 후방 빌드업 이후 측면 전개 중심의 흐름이 많지만 박스 안까지의 연결 완성도는 아쉬운 상황이다. 원정팀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레이라는 활동량 기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지만 단독 돌파력은 낮은 편이며, 데라 베가는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 능력은 있지만 슈팅 정확도는 낮은 편이며 득점 기대치는 떨어지는 흐름이며,
루스낙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측면 연계를 도맡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보다는 안정 위주의 플레이가 많고, 전체적으로 시애틀은 구조 유지를 우선시하며 수비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술 성향이 짙은 팀이다. 양팀 모두 공격 템포가 낮고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술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결정력과 공간 창출 능력 모두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전개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보다는 간격 유지와 구조적 안정성 중심의 전개가 예상되며 무득점 혹은 저득점 흐름 속 무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코스타리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우갈대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핵심 공격 자원이며, 브렌 플로레스는 이선에서의 볼 운반과 박스 근처 연계에 능하며 좌우 측면 전원에도 가담폭이 넓고, 알코세르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전방 압박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라인 간 압박 유도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코스타리카는 전체적으로 조직력 있는 포백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갖춘 팀으로 경기 중반 이후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압박 흐름을 중심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수리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가렛은 전방에서 돌파력은 있으나 연계와 위치 선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편이며, 론베이크는 이선 자원으로 공격 시 적극적인 전진은 가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움직임이 느리고, 몬트노르는 볼 소유 시 안정적이나 압박에 취약해 볼 간수가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수리남은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압박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수비 시 간격 유지를 실패하며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자주 반복되고 있고, 특히 중원에서의 볼 소유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으로의 연결이 끊기며 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구조다. 코스타리카는 우갈대를 중심으로 한 침투 전개와 플로레스의 연계 능력을 기반으로 측면에서의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고, 수리남은 압박 저항력이 낮고 수비 시 라인 간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후방에서의 불안한 볼 처리 역시 실점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고, 양팀의 전술 구조와 경기 집중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코스타리카가 전체적인 흐름과 득점 루트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